안녕하세요. 진한 뷰티 정보를 공유하는 닥터 찐뷰티 진보경입니다. 선생님, 피부 나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그럼요. 안타깝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숫자상 나이는 같아도 피부 나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하기에 따라 내 나이보다 피부 나이가 더 젊을 수도 있고 관리에 좀 소홀하다 보면 피부 나이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피부 나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집에서 손쉽게 피부 나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반대쪽 손등에 피부를 집어 올린 다음에 살짝 비틀면서 이걸 한 5초 정도 유지하고 놔보세요. 피부가 바로 원래대로 돌아갈수록 피부 나이가 젊은 편이고 완전히 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피부 나이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30대라면 보통 1, 2초 만에 돌아오고요. 만약 10초 이상 걸리면 60대 이상의 피부 탄력을 가진 거예요. 사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전보다 얼굴에 베개 자국이 오래 간다면 피부가 점점 탄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피부 진단기를 통해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피부 진단기로는 모공 주름, 광채, 홍조, 색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나이를 측정합니다. 피부 나이가 들면 어떤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나요? 초기에는 표정을 자주 짓거나 웃는 곳에 표정 주름이 생겨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피부 처짐이 진행이 되면 눈 주변 주름, 여기 팔자 주름, 심부볼 처짐을 시작으로 입가 주름이나 목 주름 등이 보이기 시작해요. 피부는 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처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 피부는 시간이 갈수록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이 줄어들면서 피부 두께도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피부와 피하 지방 사이에 부착이 약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중력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피부뿐만 아니라 이 지방도 점점 밑으로 늘어나고 처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늘어진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시술이 답일까요? 뭔가 내 얼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피부과 상담을 한 번쯤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피부의 주성분인 콜라겐은 20대부터는 1년에 1%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잘 채워지지도 않아요. 이 콜라겐이 빠지는 것을 사수해야 내 노화가 남들보다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콜라겐 생기게 하는 방법은 피부과 시술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유명한 울세라 써마지 슈링크 같은 시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 제가 이전에 울서마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건데 피부과 가시면 리프팅 장비 종류 너무 많잖아요. 병원마다 보유한 장비도 다 달라서 이름을 들어도 뭔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장비가 고주파인가요? 초음파인가요? 울세라 슈링크는 대표적인 초음파 리프팅 장비고요. 써마지 덴서티, 볼류머, 올리지오 이런 거는 고주파 장비예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면 초음파 리프팅은 깊게 들어가고 고주파는 초음파보다는 얕게 들어가요. 그래서 깊은 층을 조여서 처진 부분을 개선해주는 시술이 초음파 리프팅인 울세라랑 슈링크고 우리 겉피부를 쫀쫀하고 탄력 있게 해주는 시술이 써마지 같은 고주파 시술입니다. 이 부분은 제 영상 중에 울써마지 편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프팅 시술 받으면 효과는 얼마나 오래 가나요? 계속 유지될까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리프팅 시술이 막 엄청 오래 가는 건 없어요. 시술 받으면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지나면 얼굴이 진짜 좋아요. 턱선도 막 갸름해지고 얼굴에 광도 나고 피부도 매끄럽고 그런데 그게 몇 달 안 가서 효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만 없어졌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피부는 지금도 숨 쉬는 동안 계속 늙고 있어요. 내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늙어요. 시술을 받으면 조금씩 그 속도를 늦추는 거고 누적될수록 시술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과 나와의 갭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내 예산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술을 딱 정해놓고 권장하는 주기대로 정기적으로 좀 받으세요. 그리고 한 5년 뒤에 내 주변의 친구들이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기는 한데 왜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누구 만났는데 쟤는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왜 안 늙어?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랑은 막 비교되고 그렇게 속상해하다가 피부과 오시고 하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무슨 시술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내 노화를 완전히 멈추지는 못해도 느리게 가게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자. 시술 비용이 부담되는데 피부과에서 어떤 시술부터 받아보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보톡스를 시작해보세요. 저도 지금 이 이마 보톡스를 맞아서 그러는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눈을 위로 치켜뜨면 이마 주름이 한 5주름 보여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피부 탄력이 약해지니까 내 표정 근육 움직임에 따라서 이 피부 주름이 생겨요. 그런데 이 주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흉터처럼 깊게 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보톡스를 맞아도 크게 효과가 없고 흉터 개선술을 받아야 돼요.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티에이징에는 주름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보톡스가 제일 가성비 좋은 시술이다 생각합니다. 그냥 화장품이나 관리로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무조건 피부과 시술만이 해답은 아니에요. 평소 관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화장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보습제인데요. 우리 얼굴에서도 노화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이 눈가나 눈밑, 팔자, 입가, 손등, 목 같은 데인데 이런 부분들의 공통점은 피부가 얇고 피지 분비가 거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건조한 곳일수록 피부가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 세안을 하고 귀찮더라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세안 후 약 3분 이내로는 보습제를 꼭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노화의 자외선 차단제가 왜 중요한지는 저의 지난 영상을 꼭 한번 봐주세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피부 탄력 관리법 뭐가 있을까요? 피부 탄력을 관리하는데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기보다는 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첫 번째, 잘 때 한쪽으로만 잠자지 마세요.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이 한쪽만 유난히 더 깊은 분들이 있는데 잠을 너무 한쪽으로만 자면 비대칭 주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베개 사용하시면 목주름이 깊어져요. 낮은 베개를 쓰시고 천장을 보고 주무세요. 두 번째, 잘못된 표정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막 미간을 계속 찌푸리거나 습관적으로 눈썹을 위로 치켜 뜨시는 분들, 입꼬리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울상짓는 표정을 하시는 분들, 거울 보고 꼭 확인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고치게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입가에 이 아코디언처럼 접히는 주름이 신경 쓰이신다면 너무 활짝 웃기보다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미소가 좋아요. 연예인들 보면 항상 살짝만 웃습니다. 세 번째, 지나친 음주, 흡연, 급격한 다이어트는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재생 능력을 방해합니다. 이건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야 할 것, 화장품은 제대로 된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꼭 쓰시고 수분 섭취를 꼭 많이 하세요. 피부 구성물질을 만드는데 수분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피부에 좋은 영양제는 단연코 비타민 C입니다. 우리 몸은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신체 노화의 주범이에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하고 비타민C는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의 확실한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고용량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피부 나이, 피부 탄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좀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